만약 여러분이 시장에 돈을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버블이라는 검색어의 검색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경제가 빌린 시간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빌린 시간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뜻은 현재 경제가 실제로 건강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억만장자 폴 튜더 존스는 지금의 상황이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똑같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이 왜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주식이 계속 오르고 AI가 미래다라고 믿기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장의 흐름이 언젠간 방향을 바꾼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좌의 수익이 단 몇 주 만에 몇 년치 이익을 통째로 잃는 순간 비로소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 팩트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단어, 시장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품은 열강, 기대, 그리고 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폭발할 때 생깁니다. 그 결과 특정 산업의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오픈 AI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68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오라클 클라우드 컴퓨팅에 3천억 달러, 약 41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자 오라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라클은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소유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오픈 AI에 1천억 달러를 재투자합니다. 이게 일종의 무한 돈 순환 버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 오픈 AI가 AMD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인텔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수가 철수에게 100달러를 투자하고 철수가 영희에게 100달러를 투자하고 영희가 다시 영수에게 100달러를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기술주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닷컴 버블 정점 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전 세계의 모든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5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실제로 버는 돈의 57배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지금은 비싸게 사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기반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버핏 지표라고 불리는 지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총 가치를 미국 GDP와 비교해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워렌 버핏은 과거에 이 지표를 현재 주식시장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지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100% 수준이면 시장이 적정 가치, 70% 이하면 저평가, 그리고 200%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은 불과 함께 놀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버핏 지표는 217% 수준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주식시장은 과거 어떤 시기보다 가치가 과열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 요즘은 버핏 지표가 완벽한 기준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저금리 환경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 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평가가 무기한 지속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즉 중간에 반드시 충격과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AI 분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S&P 500 전체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개의 기업이 전체 지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돈 상당 부분을 불과 10개 남짓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과 과거의 버블들과는 어떻게 비교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닷컴 버블 붕괴입니다. 지금의 시장을 여기에 가장 많이 빗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사건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기 열풍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곧 미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수익성이 거의 없는 기업들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그 결과 이 거품은
상승은 지속될 수 없었으며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수많은 기업들의 가치는 순식간에 0에 수렴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평균적으로 70%의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에는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9년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지만 흥미롭게도 그 당시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은 무려 81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현재는 약 35배의 수준입니다. 또한 2001년 당시 가장 큰 기술 기업은 시스코였는데 그 기업의 PER은 무려 472배까지 올랐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엔비디아 57배와 비교해보면 그때가 얼마나 극단적인 거품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수치들도 분명히 버블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엔비디아가 2001년의 시스코만큼 가열된 상태는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이 다시금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MIT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AI 관련 기업의 95%가 투자 대비 수익을 전혀 측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도 여전히 수익성보다 기대감에 의존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2000년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투자 규모와 실제 생산성 간의 괴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돈이 다시 풀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심리에 휩싸이면서 다시 한번 무리한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을 일본의 버블 시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는 1980년대 후반 일본 주식시장이 불과 몇 년 만에 3배 이상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자금이 너무 많아서 슐러 PER이라는 것이 80배까지 올랐는데 이는 닷컴 버블 정점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물론 그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일본의 주식시장은 약 80%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하며 현금을 움켜쥐었고 그로 인해 일본은 경제 회복에만 거의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장은 일본만큼 극단적이지 않고 주로 기술주 섹터에 국한된 현상이긴 하지만 그때와 똑같은 투자자들의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심리가 지금도 여전히 시장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경제 시대가 열렸다. AI를 중심으로 과도한 자신감이 퍼져 있고 유동성은 넘쳐나며 투기 열풍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일까요? 제 생각에는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가장 현명한 전략은 분산 투자입니다.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보유 자산 전체를 균형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식시장의 거품 속에 있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모든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건 부정하거나 포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품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벤처 자금의 60%가 AI 분야로 몰리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인터넷 기업에 투입되던 40%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주가 매출 비율 역시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단지 끝없는 돈 풀기에 의한 결과일까요? 특히 달러화 가치가 1973년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지금 말이죠. 일부 이론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건 완전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0년간의 달러의 가치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큰 변동과 등락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가치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2010년 내내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다시 상승했습니다. 달러 가치와 주식시장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이 현상을 달러가 근본 위제에서 이탈해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했으며 그 결과 두 변수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거의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분석 결과 무역가중 달러 지수와 S&P 500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는 단지 0.15, 즉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달러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약 76%의 기간 동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달러 변동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의 움직임과 S&P 500의 성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것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명확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떨까요?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주식 가격 형성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중에 풀린 돈의 양과 주식시장 상승률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벤 칼슨이라는 사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령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본다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유의미한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시장에 풀린 돈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그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곧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 거품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인지 아닌지는 언제나 나중에 알게 되는 법입니다. 즉 버블은 항상 터진 뒤에야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오랜 시간 이렇게 지속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의 고평가된 시장 흐름이 훨씬 더 오래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이 버블 정점이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면 S&P 500 지수는 지금 11,000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대기 자금만 약 1경 원 이상이 존재합니다. 잠재적으로 시장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번 AI 열풍은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실체 있는 기업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설령 AI 투자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기업들입니다. 이는 과거 하룻밤 사이 사라졌던 닷컴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AI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기술 혁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의 성장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닷컴 버블 붕괴 속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거품처럼 보이던 시점조차도 결국은 미래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블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이미 그 위험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거품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은 최소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하고 꾸준히 투자하며 자산을 충분히 분산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건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더 싸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비이성적일 수 있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투자자라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이 버블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예상을 뛰어넘어왔고 그 시장에 맞서 베팅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720년 남해에서 버블 당시에 아이작 뉴턴을 보시면 그는 초기에 투자에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은 가열됐다라고 판단해 매도를 했습니다. 그 후 주가가 계속 치솟는 것을 지켜보면서 뉴턴은 자신의 친구들이 더 큰 돈을 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재적인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정점 근처에서 다시 투자에 뛰어들었고 처음엔 마치 다시 한번 천재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분할 투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능한 다양한 섹터에 걸쳐 분산 투자를 하며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시장에 계속 투자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만약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항상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보험과도 같은 전략입니다. 물론 모든 자금을 시장에 넣지 않기 때문에 일부 수익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하락한다면 그때는 이 전략이 충분히 제 값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버블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찾아본 모든 데이터는 현재 시장에 매우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 밸류에이션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수준보다 더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시장을 거스르는 베팅은 벌어들인 돈보다 잃은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어쩌면 제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